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뇌질환, 심장질환. 예전에는 노인층에서만 발병이 많다라고들 알고 계셨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의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2대 질환에 대해서도 보험 준비를 잘 갖춰둬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암보다 더 큰 치료비 부담을 줄 수 있는 2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보험료를 준비해 볼 수 있을지 들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S사의 이 무배당 암보험, 유비무암 증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이렇게 증권 분석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질문 생기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겠는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오늘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심장질환과 뇌질환 역시 암처럼 치료비도 많이 들고 부담스러운 질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 2, 3위가 바로 암, 뇌, 심장질환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2대 질환에 대해서 보험료 준비를 잘 할 수 있을지 박주영 전문가 지금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2대 질환 준비를 좀 저렴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3명 이상이 우리나라 국민 중 3명 이상이 고혈압 환자이고요. 그 다음에 2대 질환을 많이 준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왜 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왜 젊은 층에 2대 질환이 많이 발병하고 또 고혈압과 당뇨들이 많아서 2대 질환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2대 질환 저렴하게 준비하는 방법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망 원인별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3대 사망 원인이 바로 암과 뇌질환 그리고 심장질환인데요. 이 세 가지는 누가 뭐라 해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2위와 3위를 랭크하고 있는 2대 질환이라고 말하는 뇌와 심장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전체 연령 중에서도요. 뇌와 심장이 바로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나이가 더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뇌와 심장질환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발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노화도 있지만 치료비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라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요. 각각 4,800만 원, 5,100만 원, 즉 각각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요. 우리가 현금으로 준비하는 건 참 어렵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든다는 암보다도 특히 최근에 10년 사이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뇌혈관과 심혈관에 대한 이런 부분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보다도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심장과 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망률도 상당히 높다고 하죠.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면 굉장히 의술이 좋아져서 쉽게 고칠 수가 있는데요. 치료비가 너무나 많이 든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3, 40대 젊은 층에 이대 질환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다고 하죠. 서구화된 식생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층에서 뇌와 심장에 관한 이런 발병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특히 먼저 선행질환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비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 그리고 우리가 쉽게 노출되기 쉬운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뇌와 심장 질환이 발병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왜 심장 질환과 뇌와 연관이 있을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런 통계를 보면은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뇌와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8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뇌와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약 6배 정도 된다고 하죠. 이건 질병관리본부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고 건강관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건강할 때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것들이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보통 40세 이후에 급격히 그리고 60세까지도 굉장히 많이 발병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언어가 어눌해지는 이런 언어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쪽 팔다리가 갑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 편측마비가 있습니다. 편측마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뇌혈관 질환하면 갑자기 시력이 또 흐려지면서 두 개로 겹쳐 보이거나 그래서 중심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은요. 뇌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부분인데 이 안에는요. 우리가 흔하게 말할 수 있는 뇌졸중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뇌경색 그리고 뇌출혈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이 막히는 것과 막혀서 괴사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꽈리 등이 생겨서 터지게 되는 뇌출혈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증권에는 어떤 담보가 들어있으신가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증권에는요. 뇌출혈이라는 담보가 가장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 뇌출혈은요. 뇌혈관이 터져서 꽈리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혈관이 터져서 우리의 몸을 중심을 잃고 쓰러져서 이제 굉장히 중증으로 가는 이런 내용인데요. 뇌출혈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셨을 건데 그 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들이 바로 이 전체적으로 뇌혈관 질환이죠. 뇌혈관 질환 안에는요. 크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뇌출혈이라는 담보가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졸중이 있습니다. 뇌출혈과 이 뇌경색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뇌졸중 특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게 바로 뇌혈관 질환이죠. 뇌 어떤 것도 다 보장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코드는 I67이라는 코드인데요. 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라는 부분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이렇게 많은 보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권에 뇌출혈이라는 담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 세 가지밖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뇌졸중이라는 보장을 준비하셨다면 뇌출혈과 뇌경색을 동시에 보장받는 조금 더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아예 접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인데요. 뇌에 대한 어떤 것도 다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담보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혈성 심장질환인데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것은 급성 심근경색증일 겁니다. 대부분의 90% 이상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진단자금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요.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경색은요. 이거 세 가지 정도 I21에서 23번 코드가 나와야지 진단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협심증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I20 24, 25라는 이 코드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하지 않으신다면요. 이거 세 가지 외에 진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 만약에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이 담보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심장에 대한 어떤 것도 다 보장받을 수 있다는 완벽한 보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료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훨씬 암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오래 사는 시대를 맞이해서 더 많은 발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치료가 끝나면 완치가 된다라기보다는 특히 후유장애로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간병인을 써야 되는 상황도 생기죠.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령대는 어떻게 가입이 가능한가? 이걸 좀 볼 텐데요. 담보 내용을 보시면요. 제가 뇌와 심장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게 뇌혈관 질환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뇌졸중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술비. 수술비도 뇌졸중 수술이 아니고요. 뇌 전체에 대한 수술비까지 보장해주는. 그래서 뇌혈관도 1,000만 원, 뇌졸중 2,000, 혈관 질환 뇌 3,000 해서 합이 4,000만 원 보장입니다. 물론 뇌졸중 같은 경우는 3,000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심장에 대한 부분은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수술비까지 해서 4,000. 자,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 이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은 사실 가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가입이 가능하신데, 그러면 어떻게 갈까?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 정도 보장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40세에 보면요. 11,000원 정도 되죠. 그리고 50세는 17,000원. 여성 같은 경우 굉장히 저렴하고요. 남성들도 40세는 21,000원 정도 되고요. 50세는 3만원대입니다. 그래서 만원대에서 3만원대까지면 보통 40, 50세는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담보 그대로 가능하신데, 이제 50세부터는 조금 더 담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거는 20년 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고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나이를 위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없는 것을 보완하는 플랜으로 가져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은요, 뇌출혈이나 뇌졸중 담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뇌혈관,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만 갖고 계셨던 분들은 뇌허혈성으로 해서 가입되지 않은 것들을 보완하는 플랜으로 제가 준비해봤고요. 발병 집중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신데 75세까지는 뇌졸중으로 가능하셨습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을 보장하는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 뇌졸중 특약으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저는 저렴하게 갱신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갱신되지 않는 비갱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은 주기가 긴 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갱신 주기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30년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길게 해서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요. 갱신이 됐든 비갱신됐든 납입 면제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암 특약을 넣지 않았지만 암을 비롯해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됐었을 경우에는 납입 면제, 즉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지속적으로 해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상해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갱신되지 않는 걸로 뭐 비싸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갱신일지라도 좀 긴 갱신으로 해서 저렴하게 내가 없는 담보를 준비해서 건강한 노후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실 때 이런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암보다 더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질병 바로 뇌와 심장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범위를 보장한다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병력이 있어서 그간 보험 고민이셨다 하신 분들도 저희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현명한 선택 방법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뇌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다양한 혜택과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증권을 이렇게 펼쳐봤을 때 많은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시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 증권 분석 의뢰하고 싶다 생각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 분석은 맹충호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고요. 전문가님, 어떤 증권 살펴볼까요? 네, 오늘 증권은 암입니다. 예, 암인데 약간 특이한 암이에요. 왜냐하면 15년 동안 우리가 갱신되는 암보험 같은 경우는 많이 봤는데 네. 이거는 갱신이 아니라 이제 만기되는 그런 암보험이에요. 그래서 50세 되는 이제 여성분인데, 근데 암보험인데 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기 환급이 있는 보험인데 과연 이게 진짜 적절한 보험인가 의구심이 나와서 이제 의뢰를 하신 사례인데 네. 내용을 이제 하나씩 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네. 제일 먼저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15년 만기형 암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15년 만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갱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보험인 거예요? 갱신을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 그래서 약관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 일단은 갱신보험하고 만기형하고 비슷한 거는 뭐냐면요. 만기되는 시점에 다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위험률을 반영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손해율을 반영할 거기 때문에 15년 후에 다시 재가입은 되겠지만은 갱신처럼 보험료가 오른 보험으로 다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갱신형이나 아니면 지금 비갱신이긴 하지만 보험료가 오르고 그리고 내가 보장받는 그날까지 계속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인데,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약관을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쭉 글을 읽어보시다가 밑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보면 3회 이상 안내하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 이런 문구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 3회를 안내를 한다 그러는데 3회 언제 안내할까요? 글쎄요. 일단 만기되는 시점에 6개월 전에 한 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2개월 전에 한 번 하고 만기 시점 전일에 한 번 합니다. 이렇게 3번 안내를 하게 되는데 이 3번 동안 안내를 만약에 제대로 받지 못하든가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재가입 의사를 표명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재가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5년 후에 재가입 의사를 만약에 표명하지 않았는데 나는 가입을 한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가입했었으니까 안 된지 모르고 있다가 만약에 암이 발병했다,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65세 이후로 발병 확률이 더 높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47세였어요. 가입 당시에. 네. 그러면은 62세에 만기가 되는데, 자, 62세는 아직까지 좀 청춘이죠? 그래서 내가 기억할 수 있어요. 15년 후에 내가 꼭 연락해서 재가입하리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15년이 더 지나면 77세예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뭔가 기억이 사라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꼭 챙길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갱신형으로 내가 자동 갱신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럴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내나 봤더니 15만 원을 내고 있어요. 보험료로는. 근데 기본보험료, 특약보험료 두 가지를 합하면 보장보험료인데 약 3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적립보험료는 11만 9천 원대. 보장보험료의 4배나 되는 적립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데 이 이유는 15년 후에 만기됐을 때 내가 만기 환급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적립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 환급금을 가져가면 돈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한번 필요하잖아요. 근데 환급금률을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부터 약간 불편한 그런 진실이 생기는데 보장보험료는 3만 원이고 적립보험료는 11만 9천 원이에요. 그러면 최저 보증이율이 1%입니다. 근데 은행에 만약에 돈을 넣었다. 그러면 지금 공시이율도 있을 거고 최저 보증이율도 있을 거고 중간쯤 제가 타협을 한번 해서 1.7%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11만 9,772원을 15년 동안 내면 2,150만 원 정도를 적립금을 총 내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을 1.7%로 해봤더니 일반 과세로 봐도 2,380만 원, 그리고 비과세로 한다면 2,430만 원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만큼의 최소한 비용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1차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15년 후에 그리고 만기 환급금 받고 또 15년 후에 갱신을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재가입을 하게 되면 최소한 30년을 만약에 유지한다고 봤을 때 2,400만 원이라는 돈을 15년 동안 그러면 예치하는 것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장이지만 내가 적립금 나중에 많이 넣어서 만기환급금을 받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제가 저축적 개념으로 계산을 지금 해드리는 건데 최저보증이율이 1%이기 때문에 제가 1%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자가 약 390만 원. 그러니까 2,400만 원을 한 번에 예치된 거죠. 이미 다 냈으니까 15년 동안. 그 다음에 15년 동안은 적립금 하나도 안 넣고 2,400만 원 그냥 놔뒀을 때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390만 원의 이자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내가 수익 나는 것으로 그 연수익률 4%로 내가 수익을 냈다라고 치면요. 이자가 1,900만 원. 그러면 그 차익만 해도 1,500만 원이 생깁니다. 최소한으로. 근데 펀드 같은 경우에 수익률 보면은 6%를 평균 수익이라고 보잖아요. 네. 그러면 6%로 봤더니요. 3,390만 원이에요. 이자만. 내가 원금보다 지금 이자가 더 많아졌어요. 15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돈만 놔둔 거죠. 자, 근데 8% 수익이 조금 더 잘 나고 있어요. 그러면 8% 수익이 내면 5,200만 원입니다. 차액만 해도 4,800만 원이에요. 어떠세요? 1%에 여전히 놔두고 싶나요, 이러면? 그러니까 요점은 적립금을 없애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적립금을 꼭 없앤다, 안 없앤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불필요한 적립금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왜냐면 내가 예금이나 적금으로 가져가는 게 더 그렇죠.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듣기에는 좋죠. 15년 후에 만기되면 만기환급금 가져가. 탈 수 있어. 라는 아주 달콤한 사탕 같은데요. 근데 그 돈을 진짜 이렇게 만약에 수익이 나는 것으로 내가 별도로 운영을 한다면 그 차액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후에 만약에 15년, 77세 이후에 15년 후 또 놔뒀다 쳐봐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숫자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암보험이잖아요. 제목이 유비무한암입니다. 그래서 암보험이 얼마나 좋은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암 중에서 빨간 글씨를 보면 위에가 일반암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암진단인데 특정 소외감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일반암이기는 합니다. 암이긴 한데 소외감을 둘 다 제외하고 있는데 밑에 1,200만 원 받는 건 특정 소외감을 또 한 번 더 제외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소외감도 안 되고 특정 소외감도 안 되고 나머지 암만 해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여성이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암으로 보면 두 가지를 합하면 2천만 원이에요. 보장보험료로는. 근데 2천만 원을 어떻게 받나 또 그 세부 내용을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 요즘에 암 발병률 1위, 2위가 뭔지 아세요? 갑상선 쪽이요? 네, 맞아요. 1위예요. 예. 2위는 뭘까요? 자궁 아니면 유방. 예, 유방암이에요. 예. 자, 소외감에 갑상선암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소외감이 이미 분류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자, 근데 특정암 제외, 1,200만 원을 제외시켰는데요. 유방암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으로서는 가장 발병률이 높은 1위와 2위를 제외시키고 일단 일반암이에요. 과연 이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성이면은 이미 소외감을 1,500, 2,000만 원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하실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정암처럼 여성 생식기에 관련된 암을 하는 암들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일단 좋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특약적으로 보면요. 암에 대해서 이제 최초 수술비, 그리고 3회암 수술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3회암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네. 대부분 1회암, 아니면 1회당, 이런 문구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특이하게 여기는 3회암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번을 어떻게 받는지도 한번 봤는데요. 네. 예시표에 이거 약관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 약관 내용대로 보면 어떠세요? 처음에 최초 수술할 때 왠지 270만원, 30만원, 30만원 다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옆에 문구를 잘 보고 분류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유사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는 세 번째는 유사암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암은 별도로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는 것은 270만 원과 30만 원을 포함해서 300만 원을 보장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수술할 때는 30만 원씩만. 그리고 유사암일 때는 최초 수술할 때도 30만 원, 두 번째, 세 번째도 30만 원씩만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약관상 딱 보면은 최초 수술을 할 때는 일단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관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15년 재가입하는 보험인데 납입 면제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납입 면제 제도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증권의 납입 면제는 어떤 조건인가를 또 제가 살펴봤더니요. 재가입 전에 납입 면제를 일단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서는 다시 15년 재가입 시점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납입 면제 조건은 암 진단이에요. 그러면 암 진단 자금을 뺀 나머지만 오로지 전부 다 재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그 재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가입 시에는 재가입 계약에 납입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보험료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한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 암이 발병을 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납입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15년에 재가입하기 전까지는 납입 면제를 받는 겁니다. 근데 15년 만기가 되고 다시 재가입하는 시점에는 보험료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할 때는 암 납입 면제를 받았으니까 암을 제외한 나머지는 역시 보험료가 위험률을 적용해서 상승됐으면 상승된 보험료를 모두 다 적용해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납입 면제를 받으면 우리는 돈을 이제부터 안 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5년 후에 재가입할 때는 꼭 다시 납입 면제여도 돈을 낸다라는 부분 때문에 약간 이게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최종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내가 비갱신이긴 하지만 갱신이 없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이렇게 짧은 만기로 재가입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갱신형보다 보장 측면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적립금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내가 잘 운영하는 곳에다 운영을 하시면, 같은 돈이지만 했으면 좀 원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보장 측면으로 볼 때도 한 번쯤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일 경우에는 여성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보험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누가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그 보험을 선택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은 보험을 선택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어느 경우에는 다 동일한 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만약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어리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보험으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는 보험들, 이런 보험들이 적절한지를 꼭 한번 따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증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증권도 이렇게 분석을 좀 받아보고 싶다 생각 드시면요, 보내주십시오. 저희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남편이 이제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요. 네. 네, 좀 부족한 게 뭔가 이런 게 좀 점검 좀 받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남편분께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37이에요. 37이시고요. 지금 네. 자녀분들도 있으세요? 네, 하나 있어요. 자녀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왔어요. 아, 이제 많이 어리네요.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는데, 삼성생명에서 이름이 똑같은 보험을 2건을 가입하셨더라고요. 네. 전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2건이 있으신데, 네. 내용은 좀 알고 계세요? 네, 종신보, 네. 예, 기본이 일단은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준비가 돼 있는 종신보험이세요.
예. 가입한 지는 꽤 오래되셨고 한 12년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요. 이면화 전문가 연결해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짚고 혹시 보완 전략 짜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이렇게 미리 받아봤습니다. 삼성생명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2006년도에 한 건씩 가입을 하셨고 내용을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드리겠지만 사망보험금 위주로 한 건을 더 준비하신 걸로 지금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볼게요. 올해 37된 남편 보험 문의를 하시는데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이다라고 하셨고 초등학생인 자녀분 한 분도 있으셨습니다. 이면화 전문가님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증권 보내주셔서 저도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봤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본 거를 하나하나 안내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우선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보험을 한 달 사이에 2개를 가입을 하셨는데 먼저 주계약 사망보험금 5,000회 특약을 묶어서 가입하신 보험을 먼저 가입하시고 다음 달에 바로 주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추가로 가입을 하셨는데 혹시 왜 남편분께서 이렇게 가입하셨는지 내용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제가 남편한테 왜 이렇게 한꺼번에 안 하고 2부에 나눠서 했냐고 그냥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네. 처음에 이제 했는데 좀 5천만 원은 사실 결혼하고 애도 생기면 이제 너무 작은 것 같다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하나 더 할까 해가지고 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망보험금 1억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네요? 그쵸. 요즘 물가에 1억은 돈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증권이 사망보험금에 특약을 묶어서 가입한 거 하나 하고 사망보험금만 추가로 가입하신 거 이 2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제가 보면서 어떤 게 좋은 점이고 어떤 게 아쉬운 점인지 2가지로 나눠서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너무 좋은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는 암으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거나 하진 않고 주로 통원에서 치료를 많이 받는 추세잖아요. 근데 보내주신 증권을 잘 살펴보면 암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실 때 갈 때마다 6만 원씩이나 되는 보험료를 지급을 해주는 담보가 있으세요. 그럼 이거 갈 때마다면 그러니까 병원에 갈 때마다 받는 건가요? 그렇죠. 암으로 통원을 하실 때 1년에 10번을 통원을 하던 100번을 통원을 하던 크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찾아보고 싶어도 없는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2번째로 요즘에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이 흔해졌잖아요. 그래서 새로 제안서를 받아보면 갑상선암이 지금은 다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가입 금액의 20% 정도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입하신 증권 안에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은 그런 장점입니다. 네. 먼저 3번째로는 우리가 큰 질병이 오기 전에 사소한 질병 예를 들어서 용종을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작은 시술을 했다거나 하실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수술비 특약이 있는데 증권을 살펴보시면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5,700원의 보험료로 크게 수술하거나 작게 하거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수술을 하실 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술비예요.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3가지는 장점으로 보였고요. 근데 아쉬운 점 2가지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먼저 증권에 보시면 뇌출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뇌출혈은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확률이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보험을 가입하실 때 좀 더 폭넓게 가입하셔서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2번째로는 우리가 아파서 입원을 해갖고 치료를 받을 때 입원비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증권에서는 특정한 질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만 해당이 되고 일반 질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는 보험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세요. 그러면 그냥 제가 아파서 입원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정해져 있는 특정 질병이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간 질환에만 해당이 돼서 그 외의 질병으로 입원하실 때는 보험금 받기가 힘드신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걸로만 아파야지만 남편 입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 3가지는 꼭 유지를 하시고, 아쉬운 거는 내가 내는 보험료를 좀 줄이셔서 일단 장점은 유지하고, 안타까운 건 보완하는 전략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증권을 보면서 어떠한 대안을 드려야 될지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부터 제가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좋은 점은 살려야 되는데, 내가 보험료가 추가로 부담을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비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셔야 하는 그 부분에 이미 12년은 납입을 하셨어요. 돈을 12년 동안은 내고 계셨었잖아요. 네. 지금 고객님 가입하고 계신 상품에서는 지금부터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보장을 계속 유지해서 받을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는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먼저 가입한 사망보험금에 특약을 묶어서 가입한 건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특약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5만 원 정도로 보험료를 줄이시고, 원래 12만 원 정도 내시는 보험료를 5만 원을 줄여서 유지하시고, 또 종신보험만 추가로 가입하신 게 또 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부터 돈을 더 이상 하나도 내지 않으셔도 보장이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에 18만 8,400원의 보험료를 5만 원으로 줄이셔도 보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줄인 비용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입원비나 뇌출혈 등을 좀 폭넓게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완을 할 때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 암 진단비나 혈관 질환들을 좀 더 폭넓게 보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나 후유장애 부분이 있는데, 이거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과 수술비를 조금 보완을 하시고,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배상 책임 보험료가 2천 원도 안 해요. 그렇지만은 이 담보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보장이 굉장히 크니까, 이왕 보완을 하실 때에는, 실손보험과 없는 부분을 제대로 보완을 하시면 아마 지금부터 한 60년 동안은 충분히 보장에 대해서는 잘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12년 동안 납입하신 보험은 보장을 계속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납입하신 보험이 여기서 아주 효자 노릇을 하실 것 같아요. 다만 약간 부족한 부분만 지금 보완하신다면 완벽하게 보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1억에 대한 사망은 그냥 가져가면서, 네네. 그러니까 부족한 거 요것만 이렇게 해주신 그런 거죠? 그렇죠. 기존의 보험들은 그대로 감액해서 끝까지 유지를 하시는 거고요. 계속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없는 것도 좀 올려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요. 비용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납입하시는 돈을 그대로 지금도 연속해서 내시기만 하시면 아까 안내드린 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남편분께서 나이도 어리시고 30대시잖아요. 건강하신 편이어서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게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요. 지금 시점에서 더 고민 마시고 이렇게 한번 부족한 보장들을 채워가시는 거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고민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그때 또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시청자도 바로 만나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예전에는 건강체질이라 지인이 자꾸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해도 가입을 안 했는데, 예. 이제 얼마 전부터 제가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지금 보험에선 받을 것도 없고 실손보험에서는 받을 수 있다는데 다른 보험을 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세요. 시청자님 고혈압 진단 언제 받으신 거예요?
한 1년 전이요. 그럼 지금 관리 잘 하고 계세요? 약도 드시고? 네. 네. 선생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57세요. 57세예요? 예. 예. 50대 되신 분들 중에 이렇게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더한 만성질환 있으신 분도 많으시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험을 리모델링 해가는 게 가장 유리할지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맹충호 전문가께서 추가 질문하실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증권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1996년도에 가입을 해서 완납하신 상품이 한 건 있으세요. 하나생명의 에이스 안보험 있으시고 또 꽤 오래전인데 2004년도에 가입하신 신한생명의 웰빙케어 종신보험도 있으십니다. 보험료는 16만 8천 원 정도 한 달에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올해 50대 후반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 드시고 계시다 하셨거든요. 어떤 보완 대책이 있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셔요. 건강해요. 네. 뭐 고혈압 외에는 다른 데는 뭐 불편하신 데 없으시죠? 네, 없어요. 네. 건강하신 분들이 일단 내 몸이 건강하다 보니까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경우에 보면. 그래서 고혈압 약 처방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건 꼭 먹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막 이렇게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는 것은 다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지, 뭐 피부로 느끼는 내 건강이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고혈압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의 어느 혈관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신체 기관에 문제가 일단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일단 잘 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이제 건강을 유지를 잘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들도, 아직까지 그런 거 건강하시니까 보험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으시죠? 그렇죠. 실비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장을 뭐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향후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안 받는 게 일단 가장 좋겠지만은, 그러면 어떤 보장이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96년도 그리고 2004년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에 뭐 10년이 훨씬 더 20년 가까이 전에 가입하신 보험만 있으세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뭐 완납도 보니까 다 하셨고, 하나는 보니까 내년쯤 되면은 일단 또 하나가 완납이 끝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두 보험 전부 다 1년만 있으면 뭐 완전백하게 완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보험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없으실 것 같은데, 살펴보면서 살짝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미 완납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몇 세까지 보장받으시는지 아세요? 이거 65세. 네, 맞아요. 65세까지고 65세 만기금 받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겠죠. 만기금 또 돌려받아야 되니까요. 네. 달라고 안 하면 안 줍니까? 그냥 회사가 정립하고 이제 안내장 보낼 거예요, 아마. 예, 수령하시라고. 네네. 네. 근데 만기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장이 65세. 사라지잖아요, 보장이, 그렇죠. 끝나죠. 네. 근데 96년도만 해도요, 평균 수명이 뭐 70대? 뭐 이럴 때 평균 수명이 그냥 끝났었어요. 그래서 환갑잔치하고 동네잔치 다 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불과 뭐 맞아요. 20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서 그때는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65세, 70세까지만 가입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비싸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보험이었지만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65세 되면, 지금 이제 불과 아직 10년 안 남으셨잖아요. 네. 10년, 지금도 건강하신데 10년 후에는 어떠실 것 같아요? 갑자기 확 늙을 것 같으세요? 안 늙고 싶어요. 그쵸. 그때도 아마 건강하실 거예요, 네. 분명히. 근데 건강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신체 나이는 좋지만은 내 몸속에 있는 그 신체 나이는 분명히 조금씩 나빠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65세에 내가 병이 확 걸리는 건 아니지만은 올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으니까 65세 이후에도 뭔가 조금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증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나쁜 증거는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그런 증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종신보험인데 종신보험인데도 여전히 여기서 암이 이제 주 목적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조금 더 다행스러운 거는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을 조금 보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역시 이 당시에도 과거에 하셨기 때문에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뭐 한 2006년도부터 조금 더 부각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고혈압 약 처방받고 이럴 때 조금 그래도 약값이라도 받고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손의료비가 다소 아직까지는 보험료 이렇게 과하게 비쌀 때는 아니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를 준비를 하시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고혈압이 있어도 요즘에는요. 그 약봉투 있잖아요. 고혈압 처방받은 약봉투만 제출하면은 가입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진단비 같은 경우를 많이 하시라고 지금 하기에는 보험료가 과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신 다음에 진단비를 하셔도 좋은데, 수술비나 이런 진단비 대신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보험들을 다 유지를 하시는데 실손의료비도 새롭게 준비를 하셔도 보니까 50대에서 60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만 원대면 실손의료비가 이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3만 원대 실손의료비와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수술비 항목들 뭐 이대질환이라든가 여성에 관련된 이런 수술비들을 이렇게 쫙 모아도 3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5, 6만 원 정도면 일단 내가 생활질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보험들로 좀 준비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신 다음에 내가 연장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연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비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생활질환에 네, 수술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손도 꼭 필요하지만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많이 오르면 이걸 내가 어떻게 유지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도 정말 수술할 때는 큰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돈으로 큰 그런 수술비를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보험 고민 해결이 되셨으리라 믿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때 또 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네, 저희 주말 동안에도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보험 고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셔서 바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보다는 문자가 편하다 하신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험 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